민서 양의 친부는 박철수 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 아이 아버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은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히 남의 아이를 속여 키우게 했단 말이냐?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배신으로 바뀌고 가족이라 믿었던 울타리가 한순간 무너질 때 남겨진 건 상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일까요? 이제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에서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마당 한편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아직 푸른 감이 매달려 있고 대문 옆 화단에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키운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일어나렴. 아침 먹어야지. 김정순의 다정한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더요. 12살 손녀 민서의 잠든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민서의 모습을 보며 정순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공주님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자. 정순이 민서의 이불을 살짝 당기자 민서가 부스스한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다운 앙증맞은 얼굴에 잠자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민서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고 정수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계란 후라이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민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에 햄까지 올려뒀지. 그리고 김치전도 부쳤단다.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거든요. 민서는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정수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있어 정말 외롭지 않구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네. 정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민서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직도 민서는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였고 정수는 그런 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부엌에서는 딸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지은은 이혼 후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입고 갈 회색 정장을 다리미질하던 지은이 정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민서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신경을 못 써드려서. 뭘 고맙긴. 내 손녀인데. 너는 일에만 신경 쓰고 민서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은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빨리 나와서 밥 먹자. 정순의 부름에 민서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정순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 후라이와 햄, 바삭바삭한 김치전이 민서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 옆에는 정순이 직접 담근 깍두기와 무말랭이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와,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많아요. 김치전까지 부쳐주셨네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민서 생각하며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었거든.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한다.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아침 식탁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밥을 먹었고 민서는 할머니가 해준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정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출근할게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민서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 다녀와.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정순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온 정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상하면 안 된다. 직장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건강이 우선이야.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지은이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지은이 집을 나선 후 정순과 민서만 남은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엄마는 항상 바빠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방과 후에는 뭐 할까요? 날씨도 좋은데 시장이나 구경 갈까? 할머니가 저녁 반찬도 사야 하고. 좋아요. 할머니랑 시장 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붕어빵도 사주실 거죠? 그럼 우리 민서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주고. 정수는 민서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골목길을 걸으며 시장을 구경하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민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민서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아 보였어요. 민서야,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할머니, 배가 좀 아파서요. 학교에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늦었어요. 민서가 배를 손으로 감싸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민서에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언제부터 아팠니? 급식 먹고 나서부터요. 자꾸 배가 쿡쿡 쑤셔요. 정순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일단 누워 있어라. 할머니가 따뜻한 차 끓여줄게. 민서를 방에 눕히고 정수는 부엌에서 따뜻한 꿀차를 끓였습니다. 민서에게 차를 먹이며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아파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의 민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틈을 지켜본다. 정수는 민서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알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지은은 가방을 던져두고 곧바로 민서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민서야, 어디가 아프니? 엄마가 왔다. 엄마, 배가 계속 아파요. 오늘 하루 종일 아팠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민서는 여전히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에도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혹시 맹장염은 아니겠지? 지은이 불안한 마음에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도 하루 종일 민서를 지켜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손녀가 아픈 것을 보니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병원에 가자. 오늘은 푹 쉬고. 지은아, 밤새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민서가 잠이 들어도 가끔씩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 밤 정순은 민서의 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서가 조금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가끔씩 배를 움켜쥐며 아파했어요.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손녀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일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순도 함께 나서며 민서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야, 조금만 참아라. 병원 가서 선생님께 보이면 금세 나을 거야. 네, 할머니. 근데 주사 안 맞아도 되죠? 그건 선생님이 정하시는 거야. 아프면 주사라도 맞아야지. 동네 종합병원은 아침 일찍부터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소아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서는 계속 배를 움켜쥐며 힘들어했어요. 정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과 김성호 선생님, 박민서 환자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따라 세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호 의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벽에 걸린 의학 박사 학위증과 여러 표창장들이 그의 오랜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의사가 친근하게 인사하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배를 아파해요. 학교 급식 먹고 나서부터 시작됐는데 밤새도록 아파했어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배가 쿡쿡 쑤신다고 해요. 지은이 하루 종일 지켜본 민서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민서야, 선생님이 배 좀 만져볼게. 아픈 곳이 있으면 말해줘. 의사는 민서를 진료대에 눕히고 배를 조심스럽게 진찰했습니다. 여러 곳을 눌러보며 민서의 반응을 살폈어요. 민서는 의사가 배의 특정 부위를 누를 때마다 하며 아파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 쪽이 특히 아프네요. 체온은 정상이고, 복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나요? 우리 아이 심각한 건 아니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여서 더욱 불안했어요. 일단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추가 검사요? 어떤 검사 말씀이신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복통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장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까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본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정순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무겁고 복잡한 검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배가 아픈 것뿐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니까 차근차근 해보죠. 검사실에서 민서는 혈액을 뽑고
복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주사 바늘을 보며 무서워하던 민서는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자 용기를 냈어요. 정순과 지은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심각한 병은 아니겠지? 민서가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냥 체한 거나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시험도 있었고, 지은이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간호사가 나와서 다시 진료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혈액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민서는 괜찮은 건가요? 정순이 안도의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계속 아파하고 있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순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검사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또 다른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미안했어요. 아이 몸에 이상만 없다면 뭐든 하죠. 선생님, 검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녀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 아이의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었어요. 오늘 검사용 혈액을 채취할 수 있고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비용은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민서는 또다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에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번갈아가며 달래주어서 용기를 냈어요. 민서야, 이번이 마지막 주사야. 이거 맞고 나면 배 안 아플 거야. 정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유전자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서의 복통은 여전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수는 밤마다 민서 옆에서 지키며 걱정했고 지은도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가족 모두 내원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순과 지은, 민서는 병원에서의 전화를 받고 방 안의 민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틈을 지켜본다. 긴장한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민서의 복통은 여전했고 가족 모두의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소아과 김성우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앉으시죠.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지고 신중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민서 양의 복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보이며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민서 괜찮다는 거죠? 정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정순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서 양의 친부는 현재 호적상 아버지인 박철수 씨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하며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민서의 아버지가 철수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아야 했어요. 옆에 앉은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상으로 박철수 씨와 민서 양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가족분들께 알려드려야 해서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민서가 철수의 딸이 아니라니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딸이란 말입니까?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서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고 지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순은 민서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민서야,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라. 엄마랑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 네, 할머니. 민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수는 지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앉아라.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두 손을 꽉깍지 끼었어요. 떨리는 손을 감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얘기, 그게 사실이냐?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한테 대답해라. 민서가 정말 철수 아이가 아니냐?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이 아이, 누구 아이냐? 정순이 큰 소리를 내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사실은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민서는 철수 아이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정순의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순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거냐? 결혼 전에 제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제 첫사랑이었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첫사랑? 그게 누구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 사람은 윤재라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동기였는데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이미 민서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정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철수한테는 뭐라고 한 거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재는 떠났고 철수는 저를 좋아했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수는 그런 딸을 보며 실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철수를 속인 거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우게 한 거냐? 엄마,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변명하지 마라. 너 때문에 철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민서를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웠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 윤재라는 놈은 지금 어디 있냐?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확한 소재는 너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기고 살 수 있었냐?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민서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문틈으로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순과 지은은 동시에 민서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나와라. 정순이 부르자 민서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엄마가 울어요?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정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지은과 제대로 말을 섞지 않았고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집안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민서만 혼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저 뭔가 잘못했나요? 할머니가 저한테 화나셨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다니. 아니야,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순이 민서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 지은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정순과 지은, 민서가 저녁 식사를 조용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거칠고 급한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정순이 현관으로 나가려 하는데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세게 들렸어요. 지은아, 지은아, 나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 목소리 같은데 왜 저렇게 화가 났지? 정순이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뒤따라가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문을 열자 철수가 비틀비틀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취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버렸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뭘 알았다는 거냐?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철수가 큰 소리를 내자 정순과 지은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철수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민서가 듣는다. 정순이 철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철수는 거부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뭐가 돼요? 내가 12년 동안 키운 딸이 남의 씨라니. 철수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목소리 좀 낮춰라. 애가 듣잖아. 정순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술기운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니도 아셨죠? 다들 저만 바보로 만든 거예요. 철수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지은과 다른 남자가 다정히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결혼 전부터 지은이 옆에 이 남자가 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순과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니. 철수야, 그 사진은 어디서? 대학 동창한테서 받았어요. 결혼 전에 지은이가 이 남자랑 사귀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믿고 결혼했어요.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하면서 철수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서가 이 남자 아이였던 거네요. 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철수 씨, 그건 옛날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이고 거짓말하지 마요. 오래전 일이라고요? 민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철수가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서 얼굴이 저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키웠어요. 제 딸이라고 믿으면서. 그 순간 집안에서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른들의 큰 소리에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민서가 울고 있어. 그만 좀 해. 정순이 화를 내며 철수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억울해요. 12년 동안 남의 아이를 제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철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지은이가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정순과 지은은 철수의 말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다니. 철수야, 그럼 넌 진작 알고 있었던 거냐?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철수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남자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재라는 놈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민서가 그놈 아이라는 걸. 윤재를 아냐?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대학교 같은 과였어요. 그놈이 미국 가기 전에 지은이하고 사귄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철수의 말에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철수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어? 사랑했으니까요. 바보같이 사랑했으니까 과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만은 제 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짓이었네요. 그때 집안에서 민서가 뛰어나왔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왜 다들 싸워요?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 딸이에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서의 눈물을 본 정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로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민서야. 정순이 손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도 다 알고 계셨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민서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술에 취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그날 밤 이후 민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말수가 줄어들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나와서 먹자. 정순이 방문 앞에서 부드럽게 불러봤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작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서야, 문 좀 열어줘. 할머니가 들어갈게. 싫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지은도 딸의 방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민서는 엄마와 만나는 것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지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화내도 돼. 그러니까 나와서 밥이라도 먹자.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저한테만 말 안 해줬어요. 민서의 울부짖는 소리에 지은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거든요. 이틀 후 민서는 겨우 학교에 갔지만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수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날 밤 이웃들이 모두 들었던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야, 민서, 너 아빠 바뀐다며? 사생활에 진짜 아빠가 따로 있다며? 너네 엄마 바람 피운 거 맞지?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선생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학급 전체로 번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서는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의 딸일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민서야, 괜찮니? 여기 있었구나. 담임 선생님이 민서를 찾아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나쁜 아이인가요? 뭐라고? 민서가 왜 나쁜 아이야? 다른 애들이 그러는데. 저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나쁜 아이래요. 민서의 순진한 말에 김 선생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다니. 민서야, 그런 말하는 애들이 나쁜 거야. 민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저는 괜찮은 건가요? 당연하지. 민서는 착하고 예쁜 우리 반 최고의 학생이야. 하지만 선생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민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또다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민서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정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아이예요?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정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야. 그럼 왜 다른 애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생아라고. 바람둥이 엄마의 딸이라고. 정수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순수한 아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민서야, 할머니가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할게. 그런 말하는 애들한테 혼내달라고 할 거야. 안 돼요. 할머니가 오시면 더 창피해요. 민서가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는 그냥 학교 안 갈래요.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하니?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민서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민서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엄마 오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민서의 말에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이제 학교도 못 가겠어요. 애들이 다 저를 놀려요. 민서의 절규에 정순과 지은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도대체 누구 딸이에요?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민서야, 할머니도 다 아시면서 저한테만 말 안 해주시는 거죠? 저는 바보인가요? 정수는 민서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다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너는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다. 넌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고 그게 전부야. 하지만 애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민서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과 지은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민서부터 달래야지.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먼저야. 하지만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때 민서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였어요.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는 결국 순수한 민서뿐이었거든요. 손녀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다. 나와서 먹지 않을래? 정순이 방문 앞에서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들려오는 작은 흐느끼는 소리만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소란을 피웠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이 현관으로 나가며 경계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찾아와도 반갑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재라고 합니다. 지은 씨와 통화했는데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정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윤재? 지은이 말했던 바로 그 윤재 말인가요?
민서의 진짜 아버지라는 그 사람이 지금 집 앞에 와 있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지은을 불렸습니다. 지은아, 윤재라는 사람이 밖에 와 있는데 내가 연락했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칠 전부터 윤재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정말 온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연락했어요. 민서 일 때문에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민서가 이런 상태인데? 정순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엄마,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일이에요. 민서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지은의 말에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서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줘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윤재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답게 여유 있어 보이는 외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의 어머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입니다. 윤재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윤재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윤재는 소박한 집안 분위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은이 부엌에서 나와 윤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은 씨. 윤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꽉꽉 찢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서가 정말 제 딸이라는 게 확실한 건가요? 윤재의 질문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철수는 민서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신을 듣고 나니 실감이 안 났어요. 자신에게 12살짜리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민서가 제 딸이라는 걸요. 윤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의심은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지은 씨 소식을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순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진작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만 하고 확인은 안 해보셨고요? 죄송합니다. 확신이 없었고 또 지은 씨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어서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윤재의 변명 같은 말에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윤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수 씨를 만났는데 그가 술에 취해서 모든 걸 얘기해 주더군요. 민서 이야기며 이혼 이야기며. 윤재의 말에 정순과 지은은 놀랐습니다. 철수가 윤재를 만났다니요? 철수를 만났다고요? 어디서요? 우연히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그가 많이 취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10여 년 동안 남의 아이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웠다면서. 윤재의 표정에도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서를, 제 딸을 만나고 싶다고.
그때 민서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나와보지 않을래?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민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놀리고 집에서도 계속 방에만 있고. 지은이 윤재에게 민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재가 고개를 숙이며 후회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이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떠났겠어요? 그건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자신의 미래와 성공에만 급급해서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미국 유학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지은과의 관계도 그저 대학생 연애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제 와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제 딸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준다고요? 어떻게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제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민서 교육비며 생활비며. 윤재의 말에 정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요?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저도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때 민서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실을 엿보고 있었어요. 윤재와 민서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윤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궁금함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윤재도 자신의 딸을 처음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생각보다 예뻤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민서가 윤재를 본 지 이틀이 지난 토요일 아침, 집 앞에서 또다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나와.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정순이 급히 현관으로 나가보니 철수가 비틀비틀하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어요. 철수야, 이게 무슨 꼴이야? 정순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는데 그때 반대편 골목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재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윤재. 철수가 윤재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온 동네가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였어요.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윤재는 철수의 상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보였어요. 뭐 하긴 뭐해. 내 딸 보러 왔지. 내가 12년 동안 키운 내 딸.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렸어요. 둘 다 뭐 하는 거야? 이 이른 아침에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 이 사람 보세요. 1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민서가 자기 딸이라고 우기는 거 보세요. 철수가 윤재를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밤낮으로 민서 키운 내가 뭐가 되냐고요? 윤재는 철수의 말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 일단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시죠. 이렇게 밖에서 소리 지르면 민서가 누가 너한테 반말하라고 했어. 나이도 똑같은 주제에. 철수가 윤재에게 욱하며 다가갔습니다. 정수는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민서가 듣잖아. 실제로 집 안에서는 민서와 지은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서운 표정으로 두 남자가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와, 둘 다. 이런 꼴이 뭐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 정순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철수와 윤재는 서로 마주보며 앉았는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철수야, 좀 진정해. 술부터 깨고 얘기하자. 정순이 철수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달래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진정하라고 하세요? 철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진정하라고요? 철수가 윤재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년 동안 속고 살았다고요. 남의 아이를 내 친딸인 줄 알고 키웠다고요. 철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윤재가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지만 철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에요? 사과 한 번이면 12년이 다시 돌아와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민서 첫걸음마 봤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감동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윤재는 철수의 절규 같은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철수 씨.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고, 민서는 제 친딸이에요. 친딸? 웃기지 마.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친딸이야? 철수가 윤재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계속 말했어요. 민서가 밤에 열날 때 누가 병원 데리고 갔는데? 아플 때 누가 간병했는데? 그건 처음 유치원 갈 때 누가 손잡고 갔는데? 학예회 때 누가 박수 쳐줬는데? 철수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때 누가 같이 뛰었는데?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누가 칭찬해줬는데? 윤재는 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말씀이 맞아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윤재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임? 무슨 책임을 진다고? 경제적인 지원이며 교육비며 민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은 다르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시나 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민서한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철수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야. 진짜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저도 민서를 사랑합니다. 사랑? 본지 며칠 안 된 아이를?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민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친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 그때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지은아, 이제 와서 누구 편을 들 거냐? 철수가 지은을 바라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철수 씨, 저는 아니야, 대답 안 해도 알겠어.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을 거야. 철수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민서의 절규에 모든 어른들이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왜 저 때문에 다들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민서가 울먹이며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 딸이에요?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민서야, 너는 내 딸이야. 아빠가 여기 있잖아. 철수가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니야, 민서.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다. 윤재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둘 다 싫어요. 저는 누구의 딸도 되기 싫어요. 민서가 울면서 소리치자 그 순간 지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사실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민서 아버지가 누군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말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철수와 윤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고 정수는 딸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민서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딸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저는 도대체 누구 딸이에요? 민서의 절규에도 지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민서야, 엄마가 어릴 때 정말 잘못한 게 있어. 그때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철수가 벌떡 일어나서 지은을 노려보았어요. 지은아, 설마 나랑 윤재 말고도 다른 남자가 또 있었다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철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윤재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3명이요. 그때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럼 민서는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이야? 유전자 검사도 소용없는 거네. 정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도 아빠가 없어요. 저 혼자예요. 민서가 울면서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순이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민서는 이미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민서야, 위험해. 정순과 지은이 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민서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정처 없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민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순과 지은은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어요. 학교, 도서관, 공원, 민서가 좋아하던 문구점까지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녔지만 민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를 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가출한 아이들이 보통 아는 사람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친구들 집을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민서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민서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간 건 아니겠죠?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돈도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순도 손녀 걱정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깔끔한 차림새였고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서 소식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민서가 좋아하던 곳들, 우리가 함께 갔던 곳들을 다 뒤져볼게요. 철수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재도 찾아왔습니다. 저도 민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차로 더 넓은 범위를 수색해 보겠습니다. 두 남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민서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정순이 집 근처 작은 공원을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있는 작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민서야. 정순이 달려가니 민서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아이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어요. 할머니. 민서가 정순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은 손녀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할머니, 저는 정말 누구 딸이에요? 저는 정말 혼자인가요? 민서야, 할머니 말 잘 들어봐. 정순이 민서의 두 볼을 감싸며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넌 누구의 딸이든 전혀 상관없어. 정말 중요한 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정수는 민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 민서를 보고 울면서 달려와 꽉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와 윤재가 각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안도했어요. 민서야, 괜찮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아빠, 저 정말 아빠의 딸이 아닌가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딸이야. 12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거짓말은 아니잖아. 윤재도 민서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민서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두 명의 아빠가 있는 건가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민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특별한 아이구나. 정순이 손녀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와 윤재는 이제 정기적으로 민서를 만나러 왔어요.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았고 민서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민서가 정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뭘 안다고 우리 공주님?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철수 아빠도 있고 윤재 아빠도 있어요. 정수는 민서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우리 민서. 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아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철수와 윤재도 함께 자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발표할 게 있어요. 민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인데요. 저희 가족이 특별하다고 말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한 명인데 저는 아빠가 두 명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어른이 4명이나 돼요. 민서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밤 민서가 잠든 후 정수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이 집도 이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한때 무너뜨렸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피가 아닌 진짜 사랑이었구나. 정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서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서야, 넌 정말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 사랑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란다. 작은 집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평범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였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고 진실했어요. 내일도 이런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의 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법이죠.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생의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